미국의 소비자들이 예상한 인플레이션 수준이 또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달 선문조사에서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 중앙값이 6.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에서 중도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유럽 증시와 유로화의 변동성은 결선 투표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 상하이시의 도시 전면 봉쇄가 보름 만에 일부 풀렸습니다. 이와 함께 상하이시는 단계적으로 봉쇄 강도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 주거단지수 기준 43%에서 봉쇄가 해제됐지만 봉쇄 해제 지역 주민들 활동에도 제약이 있어 상하이시 완전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중국 대표 전기차 업체 니오가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테슬라가 상하이 봉쇄에 따라 상하이 기가팩토리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도 공급망 문제로 조업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간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79%로 급등을 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한 건데요. 미국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중앙값도 6.6%를 도달하면서 다시 한번 경기 우려에 대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어떻게 좀 증시를 지켜보셨는지 본부장님 좀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지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10년 국채 금리가 시장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 및 성장주의 주가 하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의 흐름을 들여다보시면은 과거 2006년의 추세부터 시작해서 2018년의 고점 쭉 선을 그어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793%까지 올라갔었고요. 종가는 2.78%에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주식의 적정 가치는 낮아지게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변동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미 연준의 매파적인 성향과 빠른 금리 인상 속도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미 연준이 이렇게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빨리 올렸을 경우에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지 않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늘 저녁 화요일 밤에 발표가 되겠고요. 또 생산자 물가 지수 수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미셸 보우만 연은 총재 이분이 지난 밤에 전반적으로 이제 연사 발언이 있었는데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런드 여는 총재의 발언을 보고 있으면은요, 이분이 CBS의 페이스 네이션이라는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미 연준의 이 노력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4%대에서 3%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금리가 얼마나 올라갔었을 때 시장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를 계산을 해본 도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2.7%를 반영했었을 때의 S&P 500 그리고 나스닥 근데 3%를 반영하고 또 3.5%를 반영했었을 때 적정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금리가 0.5%포인트 상승을 하면 S&P 500의 적정 지수가 278포인트 약 5.9% 하락을 하게 되고요. 나스닥은 977포인트 약 6.8% 정도 하락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긴축이 빠르게 되고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 시장에 대한 어떤 걱정은 하겠지만 여기 지수대를 보시면 이미 상당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시기가
기회가 만약에 내년이 아니고 2024년도 아니고 2025년쯤이라면 결국 시장은 이를 금리 상승하는 부분을 이겨내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일어나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요. 하지만 올해 연말까지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미국 증시는 전 고점을 탈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올해 안에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 개장과 동시에 우리 시장 좀 버텨주나 싶었는데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자 속수무책 함께 미끄러졌습니다. 중국 전기차 니오도 생산 중단 소식이 들려오자 상하이가 일부 도시 봉쇄가 43% 해제를 하겠다라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미끄러지자 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네. 이에 따라서 지금 부양책 못 푸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중국 증시 상황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중국 증시? 네. 자, 중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정말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투자하기에 정말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동계 올림픽이 있었던 구간 그리고 그 후에 코로나19 정책이 봉쇄 일변도로 달리다 보니까 소비의 큰 위축 또는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해 종합지수 보시면은 거의 더블 바닥을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하락하는지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상해든 심천 시장이든 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전기차 업종 이 대부분들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결국 테슬라 공장 봉쇄 이후에 또 다시 니오의 이 공장을 폐쇄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가로 보시면 BYD가 어제 홍콩 시장에서 7% 이상 급락을 했었고 기대 자동차도 7%, 상해 자동차도 3.3%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미국에 상장되는 니오의 ADR 주가가 시작 당시에는 어제 저녁이었죠. 11% 이상 폭락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하락폭을 상당히 많이 되돌리면서 이렇게 이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이너스 1.5%에 끝났습니다. 자, 결국 지금 현재의 중국은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걱정을 하게 된다면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성장 산업에 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 성장 산업이 아무래도 이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가를 보시면은 이런 관련주들이 어저께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중국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종목들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계속 중국 정부의 경기 정책 부양책을 보시면서 개별 종목이라든지 개별 업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짚어봤고요.